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일부입니다. 아, 네, 슈타이너. 네. 이게 감각 너머의 세계를 탐구하는 인지학이라는 것하고 또 반대로 오직 감각적인 경험만이 전부다 이렇게 여기는 불가저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19세기 과학의 영향이 컸죠. 맞아요. 그 둘 사이의 어떤 대립, 긴장 이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슈타이너가 이 인간 인식의 가능성, 또 한계, 이걸 어떻게 봤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분명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할 만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슈타이너가 특히 경고했던 게 뭐냐면요. 이 불가지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태도가 그냥 지식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상상력이라든지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아예 공허하게 메마르게 만든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비판인데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인간의 진짜 현실에서 딱 단절시켜버리고, 뭐 예를 들면 예술 같은 분야에서는 그냥 텅 빈 감상주의나 아니면 뭐랄까, 동물적인 본능만 표현하는 그런 자연주의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단순히 틀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 정말 강한데요. 그럼 슈타이너는 이런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한다고 봤나요? 괴테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아, 네, 맞아요. 괴테. 슈타이너는 괴테가 식물의 변형을 연구했던 그 방식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식물의 변형이요? 네, 그걸 객관적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밖에서 식물을 관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죠? 뭐랄까, 생각 자체가 식물이 자라나는 그 과정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서 함께 경험하듯이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참여하는 거죠. 생각으로 대상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랄까요? 와, 생각으로 대상의 일부가 되는 듯한 느낌.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그런 인식 방식 같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하지만 슈타이너는 괴테 방식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거죠. 식물 연구는 대단했지만 맞습니다. 거기서 한계가 있었다고 봤어요. 괴테가 감각 세계 안에서 이해를 정말 깊게 했다면 슈타이너는 이제 감각을 넘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감각 너머의 세계? 네, 영적인 세계를 파악하려면 더 높은 인식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세 단계, 상상, 이매지네이션,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리고 직관, 인투이션입니다. 상상, 영감, 직관. 이 세 단계요? 근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첫 단계인 상상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공상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 그림 같은 게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억대되는 건데 마치 내면의 눈으로 생생한 영상을 보듯이 자기 삶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쭉 되돌아보는 능력에 가까워요. 내 삶 전체를 영상처럼 본다. 네, 슈타이너는 이걸 통해 과거의 경험들이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나라는 존재, 자아 감각이 훨씬 강해진다고 봤어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체험인 거죠. 과거를 현재처럼 생생하게 느끼면서 자아를 더 깊이 이해한다.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 단계, 영감은 어떤 건가요? 영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혹은 죽음 이후의 영적인 차원까지 인식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과 죽음 이후요? 와,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옳고 그름 같은 도덕 개념 있잖아요. 네. 그게 2단계에서는 건강함과 병듦 또는 삶을 북돋는 것과 삶을 저해야 하는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거의 생리적인 느낌의 경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도덕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마치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바뀐다고요? 네, 그렇죠. 도덕이 살아 숨쉬는 힘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요. 마지막 직관은 그럼 어떤 경지인가요? 직관은 이제 영적인 현실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세계 질서와 이 물리적인 세계 질서가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이고 이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특히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어떻게 미래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지를 그냥 직접적으로 통찰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나 느낌을 넘어서 그냥 존재 자체가 그 진실과 하나가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정말 인식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여정이군요.
듣다 보니 슈타이너가 동시대 사상가였던 니체 이야기도 하던데요. 니체의 고뇌를 이 불가지론의 한계랑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네, 니체. 슈타이너에게 니체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감각 너머를 부정하는 그 시대 정신 속에서 영적인 갈증을 엄청나게 느꼈지만 결국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좀 비극적인 인물로 봤죠.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네. 그래서 니체가 말한 초인이나 영원 회귀 같은 사상들은 결국 그 불가지론이라는 답답한 틀 안에서는 진정한 의미나 영적 현실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뭐랄까 필사적인 외침 같은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니체의 사상이 그 시대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증상 같은 거였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 거죠. 그렇다면 슈타이너는 자신의 인지학이야말로 니체가 찾지 못했던 그 답, 그러니까 불가지론을 넘어설 수 있는 진짜 길이라고 본 거겠네요. 정합합니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이 그냥 철학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과학, 예술, 도덕, 종교 이걸 다 다시 통합하고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길이라고 제시해요. 실질적인 길이에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감각 경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본래 그 너머의 영적 현실을 인식할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잠자고 있는 우리 안의 힘을 깨우는 그런 실천적인 방법론인 셈이죠. 오늘 슈타이너의 생각을 쭉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어떤 경계, 그리고 그 너머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너머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우리 삶 자체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네. 슈타이너가 제시했던 그 상상, 영감, 직관이라는 인식의 여정은 오늘날 당신에게도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식은 세상을 그저 수동적으로 비추는 거울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힘인가요? 거울인가, 창조적인 힘인가.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당신 안에 혹시 잠재되어 있을지 모를 그런 인식의 능력을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